어쨌든 그래서 그 이대 장군인 이지상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그 조정으로 그 어마어마한 상소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에서는 당연히 이 징기스칸이 전진도를 밀어주긴 했지만 아직 전진도는 전체 만주백관들 중에 도교는 그닥 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아직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막 그 얘기가 나오니까 왕이 오케이 그러면 그 전진도 도사하고 스님하고 이제 디베이트 토론을 시켜보자. 끝장 토론을 해서 어떤 게 더 도인가. 그래서 이제 도력 대결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게 더 도인가 이제 이렇게 말싸움을 시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말로서는 이제 그 스님들이 안 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서 예, 전진도는 아예 이제 조정에서 그 사교로 그 사악한 종교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대 장군인이 파문을 당했지만 어디 시골 구석에 가가지고 또 약 팔면서 잘 살았습니다. 예, 도사들의 장점은 이제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해서 뭐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뭐 도사니까 도사가 짓는 또 한약들은 또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약을 잘 팔고 천수를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보는 이제 전진도 8대 용문파 3대 장군인 장지경이 다 이제 장지경이 다 뒤집어 써야죠.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이제 조정과 딜을 칩니다. 실제로 이때는 이미 용문파 그 도관은 다 태워버렸고 용문파 서적들도 다 태워버렸고 도사 옷 입고만 다녀도 다 잡아갔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제 큰 민폐를 끼친 거죠. 왜냐하면 그 다른 파 도사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머리에 이제 용문파 도사 아님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조정에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딜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도 닦는다는 소리 안 하고 조용히 계율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신한테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살 테니까 이제 좀 탄압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조용히 살면 탄압 안 하기로 딜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문인들은 다 유명무실해지고 그 용문율종이란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용문율종은 이게 장문인들이 다 이제 찍히니까 율종에서 나서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바지사장이다, CEO다, CEO들이 잘못한 거다, 바지사장이. 우리가 계율을 담당하는 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사와 율종, 그래서 율종 계사들이 나서서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진도 아까 6대부터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6대 용문파 1대 장문인 것처럼 그 용문율종 1대 계사가 조호정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보통 이걸 수습을 한 것이 4대 계사 그 주대졸이 이제 이 사태를 수습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별표가 되는 조보경 6대 계사 조보경이 완전히 그 계율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계율이란 게 딴 거보다 이제 뭐 도사들이 이제 그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이런 계율들도 있고 거기다 더해서 공과라고 해서 이렇게 아침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예배를 드리고 점심 때는 어떻게 드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드리고 하는 그러한 예배 의식을 다 정리를 합니다. 도장경의 대부분이 그와 같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옥추경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한 것의 틀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6대 계사 용문율종 6대 계사인 조보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종이 완성이 되면서 수련도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초토화가 되면서 선도수련 같은 거 하면 이제 다 잡혀갔기 때문에 이미 선도수련을 하는 분들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이제 율종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냥 도사다운 삶
그래서 이제 그런 계율과 공과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5대 계사가 장무하고요. 그 5대 종사라고 되어 있는데 5대 계사입니다. 5대 계사 장무와의 제자가 당연히 그 조복양이라는 이제 그 율종을 완성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 이허암이라는 문인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계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자예요. 일반 제자였고 이 일반 제자의 또 제자가 조환양이었고 그분의 또 제자가 오충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진도 용문율종의 8대이고 전진도에서는 13대가 되는 분이 이제 오류선종의 오충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충어는 그거에 반대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종으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수련도교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러다가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했으니까 더 이상 사실은 전진도 용문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문 남종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진도 용문파에서 별개로 치게 됩니다. 용문 남종 오류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류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충어 도장은 이제 일대 오류파가 되지 못하죠. 자기 자신 일대가 아니라 조사니까. 그래서 전진도 14대 용문파 율종으로서는 9대 문인이 되고 용문 남종 오류파 1대 장문인이 유화양이 됩니다. 그리고 유화양의 제자 요진 경옥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의 제자가 양청녀라고 해서 대만에서 대성첩경이라는 책을 내셨죠. 이 양청녀의 제자가 이제 허준충 노사가 양청녀 노사의 제자로 좀 배우다가 도중에 나왔고요. 기초 축기 파트만 배워서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거의 한국의 전통 선도라고 말하는 것의 한 80%가 사실은 그 고등총일랑 책 보고 연구한 짝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총일랑은 그 양청녀의 제자인 허진충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정동파를 이은 명징투파의 그 장료문 선생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등총일랑은. 근데 장료문 선생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청녀 노사의 이제 반계로서는 허진충 고등총일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자로 정식 제자로 4대로서는 이제 강가금 노사가 있었고 그 강가금 노사가 하야시마 마사오, 우리나라에는 건강도인술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선도가 가장 잘 완성이 된 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분은 성명상수를 뭐라고 하냐 하면 기를 다루어서 몸을 돌보는 것이 명공수행이고 기를 다뤄서 마음을 보살피는 게 성공이다. 성명상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를 다뤄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필요 없다. 그냥 몸과 마음을 보살피어야 된다. 사람은 네 몸과 네 마음을 네가 안 보살피면 누가 보살필 거냐. 그러니까 그 너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인술 체조 같은 걸 해서 체조를 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그렇게 해서 기혈이 잘 돌아서 몸을 잘 돌보면 그것이 명공수행이고 그리고 명상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래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성명상수를 이루어서 신선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소주천 대주천 같은 거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수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도 용문 남종 천봉파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오류파 일대 장군 유화양으로부터 그 2대 문인이 4명입니다. 그래서 요진, 경옥, 그 다음에 요연, 요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진도 남무파라고 해서 전진 7자 중에 다른 쪽으로 내려온 문파인데 거기에 20대 인분이 유화양 선사한테 배워서 오류파 2대가 되신 유명서
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연 요공한테 우선 오리파 3대 문의를 조피진 공이 배우다가 내약 정자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내약 정자시에 대해서는 뒤에 실제 수행법 얘기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약 정자시의 그 성취가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그 남무파의 유명서공, 다시 말하면 저분이 이제 사숙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부들한테 배운 걸로는 안 되니까 사숙한테 상담을 했더니 남무파의 비전을 가지고 그 내약 정자시를 이루어서 이제 그거를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봉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봉파는 전진도 남무파와 전진도 용문파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봉파를 세웠지만 천봉파 일대는 조피진이 아니겠죠. 그 제자인 우군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전진도 17대, 용문 율종 12대, 용문 남종 오류파로서는 4대, 천봉파 1대 우군보 선생이고, 그 다음에 전진도 18대, 용문파 율종 13대, 용문 남종 오류파 5대, 천봉파 2대가 석춘생 선생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전진도 용문파 하면 이제 중국에서 온 영보톤 지능 내공수를 전하시는 왕력평 선생입니다. 이분은 16대가 이제 무국도인 장합도란 분이셨고 17대 청정도인 왕교명, 또 17대 청어도인 가교의 18대 영생도인 왕력평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18대라는데 이게 지금 전진도 18대라는 소리인지 용문파 18대라는 소리인지 뭐 그거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백운관이 용문파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도관인데, 그 백운관에서는 왕력평을 아예 전진도 용문파의 그 도사로 보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한국에 나온 책을 보니까 그 왕력평이 민일득이란 분의 이제 후예다. 거기서부터 그쪽 용문파 맥이다라고 이제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민일득은 어떻게 되냐면 전진도 12대 용문율종 7대 그 왕곤양 선인의 제자가 이제 그 율종 8대가 되겠죠. 그분들 근데 그 율종 8대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분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율종 7대 왕곤양, 그 다음에 8대가 이제 태미유론파, 황수정이란 분이 태미유론파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진도 14대, 용문파 9대, 태미유론파 1대, 그 주태랑이브란 분인데 그분이 또 금고동파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15대, 전진도 15대, 용문파 10대, 태미유론파 2대, 금고동파 1대인 고청욱이란 분이 천대동 백궁파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전진도 16대, 용문파 11대, 태미유론파 3대, 금고동파의 2대면서 천대동 백궁파의 1대가 되는 민일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개입니다. 그냥 정맥이 아니라 민일득 노사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취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갖다 대면 전진도 17대면 이제 그분이 일대가 그 천대동 백궁파 일대가 민일득 노사니까 그러면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업도 노사가. 그래서 장업도 노사가 이제 3대가 되고 왕교명 가교의 노사가 이제 4대가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왕력평은 전진도 19대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계보입니다. 거기다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민일득 노사는 1758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셨고 장합도 노사는 188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보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왕력평 노사의 계보는 오래무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것이 가짜다 맞다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민일득 노사 계통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뭔가 조금 이렇게 기록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뭐 잘못 와전된 내용이 있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적어 놓으셨을 수도 있고요.